자, 안녕하십니까. 11월 25일 또 한 주가 지났습니다. 자, 셀트리온 방송을 시작을 합니다. 자, 이번 주, 지난주에는 주봉상 2평을, 그죠? 20주 2평도 또 60주 2평까지 다 깨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자, 오늘도 결국은 이제, 또 하락을 하면서, 주봉상 소폭의 또 엉봉으로 마감을 하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특이한 부분은, 어쨌든 뭐, 거래가 17만 2천 주예요. 그죠? 거래가. 예, 이런 거래는 제가, 제 기억으로는 모르겠어요. 과거에 18만 주를, 2000년, 10 몇 년도, 15년도, 아무튼 그때 한번 본 기억이 있고, 17만 주는, 저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제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아무튼 거래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뭐 시장에 관심도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으나 결국은 주가는 어쨌든 뭐 바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니까요. 자, 어제 이제 주봉상 좀 양봉을 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었지만 여지없이, 그죠? 어제 목요일날 상승했던 상승폭을 또 어제 고스란히 또 하락을 시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전반적으로는 조금 힘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 또 보여드릴 게 뭐 두 가지 어쨌든 긍정적인. 그래서 내년에 셀트가 이제 좀 큰 팀 점퍼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제가 조금 이해를 드릴게요. 그동안에 셀트가 이제 주가가 아무튼 뭐 급등을 보였을 때의 그 상황하고 하면 뭐 좀 이해가 되지 않을까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미국 유럽에서는 뭐 이 상호 대책, 그죠? 사용 부분이 이제 지난 9월에 나왔지만은 또 미국도 이제 의회에서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 자체는 셀트한테는 상당히 호재로, 그죠? 작용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 부분들을 볼게요. 그러니까 계속 뭐 우리가 주가는 좀 지지부진했지만 수급에 큰 변화 없고 계속 개인들 팔아내고 있었고, 그죠? 그리고 셀트의 성장은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어제도 그런 말씀 드렸죠.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조금 참고 기다려 보시자고요. 자, 이제 올해 그래봐야 뭐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죠? 자, 그래서 오늘 시장을 좀 간략하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셀트의 또 좋은 부분들, 이거는 뭐 호재 부분이니까 볼게요. 계속 뭐 호재가 나온다고 해서 주가가 움직인 건 아니었지만,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잖아, 그죠? 만약 이런 게 없다면 우리가 셀트의 미래를 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셀트의 미래는 지금 튼튼하잖아요, 그죠? 단 그게 주가로 이어지지 않는 부분인데, 그 이어지지 않는 부분이, 오늘도 여러분들 보십시오. 오늘도 수급 안에 내용 참고를 보면 거래가 최저치이지만 결국은 뭐예요? 검은머리 신한, 또 검은머리 JP, 그리고 최근에 좀 차명 성격으로 왔다 갔다 하는 KB, 파생 쪽에 이베, 이런 애들 그쪽이에요. 그리고 프로그래머과 연동되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답답한 부분은 있지만 잘 이겨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오늘 시장을 간단하게 한번 보고 자, 오늘 시장이 여전히 지금 뭐 지수 부분에서는, 그죠? 그러니까 오전에는 지수가 조금 상승을 좀 하는 부분도 일부 있었죠. 어제 이제 미국 시장이 또 추수감사절로 휴장이었고 오늘은 이제 반장이니까, 그죠? 그래서 뭐 다음 주, 그러니까 미국도 이제 크게 이벤트가 있을 만한 부분은 없습니다. 미국도. 근데 우리 시장은 어쨌든 뭐 지금 오늘도 외국인들이 아무튼 493억 매수를 했고, 그런데 이제 결국은 보시면 기관들이, 그죠? 아침에 이제 금융차가 좀 프로그램 사다가 오후장 되면서 계속 매도로 나와버렸죠. 셀트도 이제 거기 프로그램 매도가 좀 나오면서 힘을 좀 잃는 그런 모습이었고, 또 하나 연기금이 아침만 오전만, 그러니까 항상 요즘 보면 연기금은 오전에 매수를 하다가 오후에 밀어버리는 거죠. 아주 못된 섭선을 가지고. 그러니까 시장의 약세장을 만들어가는 주범이 결국 이제 연기금 수급인데, 그죠? 근데 오늘 다행히 이제 사모펀드나 이런 쪽으로 좀 뭐 매수가 약간 유입이 됐습니다. 오늘 수급적인 부분도, 어쨌든 미국이 이제 어제 휴장이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뭐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들,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좀 냉랭한 그런 흐름이었죠. 그래서 이제, 여전히 이제 이쪽 뭐, 2차 전지 쪽이 나름은 좀, 양호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LG 에너지라든지 삼성 또 SDI, 뭐 SK 이노베이션, 그죠?
코스닥도 오늘 이제 코스모 신소재가 모처럼 5.59% 상승을 해가지고 6만원대를 이제 또 안착을 시켰고, 그죠? 에코 프로도 마찬가지. 근데 이제 포스코 케미칼은 오늘 좀 잘 나가다가 또, 어제 좀 강했으니까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여전히 2차전지 시장이 좀 안정화 상승하는 흐름에서는 2차전지가 조금 강한 흐름을 가져갔고, 뭐 그 외의 부분에서는 오늘 뭐 개별들도 이렇게, 물론 뭐 네옴시티 관련 뭐 코롱 그 글로벌이라든지 또 한미 글로벌 일부 이런 쪽도 조금은 있었지만 강하지는 못한 그런 흐름이더라고요. 그래서 시장이 오늘은 전체적으로 이제 평가를 한다면 그냥 오늘 밤 미국 시장도 그죠? 또 그렇고 그래서 거의 좀 간망이었다. 이렇게. 근데 간망 속에서 이제 셀트는 조금 시장 대비로는 좀 하락폭이 약간 크다 볼 수 있어. 1.41이니까. 근데 오늘 바이오 쪽 부분은 전반적으로 뭐 쌈바를 제외하고 쌈바야 워낙 뭐 그죠? 기관들이랑 뭐 유통물량이 없다 보니까 뭐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 외에 오늘 바이오들로 전반적으로 약세가 좀 보이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시 한번 이제 미국은 잠깐 미국은이죠. 이제 모르겠어요. 미국은 지금 뭐 이제 워낙 지금 다우가 강한 흐름을 기존에 가져가고 있으니까 다우가 그죠. 물론 이제 미국은 뭐 다우보다는 우리 시장과 좀 다르니까 다우가 최근에 급등을 보여주면서 우리도 코스피는 저점 대비로는 좀 그런 양상을 보여는 줬으니까. 나스닥은 어쨌거나 좀 힘이 없는 그런 흐름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지만 나스닥 20일 위에 있으니까 뭐 여기서 연말까지 미국 시장도 크게 그죠? 뭐 내리거나 크게 오르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자, 다시 셀트로 오늘 보면 자, 오늘 셀트 일봉이 어쨌든 뭐 이제 시초가를 또 플러스에 시작을 했어. 그죠? 했는데 자, 오늘 거래를 보시면 거래가 17만 3,969주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제가 과거에 아무튼 제 기억이에요. 제 기억으로 18만 주대가 아무튼 최저였던 것 같은 기억이 나는데 10년 동안에 그죠? 근데 이제 오늘 거래가 어쨌든 17만 3천 주니까 최저 거래이죠. 주가도 뭐 단기적으로 어쨌든 뭐 이제 이 박스권 상단에 그래도 위치는 해 있어. 그죠? 9월달, 10월달 박스권 상단. 그래서 다음 주에는 기필코 뭐 물론 이제 이번 주에도 수요일날 장중 저점이 17만 그죠? 3천원까지도 갔다 왔지만은 요 17만 5천원 요 전후 상태가 거의 뭐 좀 바닥. 어제도 거래가 22만 주 최저 거래였고 오늘은 어제보다 더 적은 거래였으니까 그 주봉도 이제 어쨌든 뭐 저번 박스권 똑같죠. 그 지수가 거기 있으니까 저번 주봉상 박스권 저점 고점 위니까 그죠? 고점이니까 주봉상도 이번 주가 뭐 최저 거래이죠. 다음 주에는 조금 양봉을 내야 되는 시점이고 다음 주 양봉을 낸다는 것은 결국 이제 20주 이평 다시 그죠? 또 60주 이평을 복귀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뭐 월봉은 좀 남았으니까 월봉도 양봉을 참 냈으면 좋겠는데 다음 주 3일 동안에 월봉이 이제 시초가를 그 19만 500원이니까 그죠? 19만 500원. 19만 500원까지는 다음 주 3일 동안 오르기에는 조금 힘들겠죠. 그죠? 그래서 월봉상 소폭의 또 엉봉도 나쁘지 꼬리를 다 이제 엉봉이 돼야 되죠. 어쨌든 월봉상 지금 뭐 올해 계속 그 박스권을 가져놓고 있는 그죠? 19만 원하고 어떻게 보면 뭐 16만 5천 원 요 사이 그죠? 그러니까 19만 원과 17만 사이에서 갇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내년을 준비하지 뭐. 그죠? 크게 내년에는 좀 화려한 부분에 이제 요 보면서 제가 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이제 오늘 지수적인 부분을 잠깐 한번 보면 지수적인 부분. 자, 지수도 오늘 결국 이제 응봉이 나왔지만 어쨌든 지수가 그래도 지금으로서는 살아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셀트도 뭐니 해도 지수가 좀 살아있는 구간에서는 뭐 얘들도 크게 뭐 힘있게 밀지는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죠? 오늘도 외국계 결국 뭐 거의 없는 상태에서 3천주 매도니까요. 그죠? 그래서 아무튼 요 20일을 주가가 20일을 지킨다는 것은 결국은 주가가 21평을 지킨다는 것은 전고점 돌파가 가능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연말에 뭐 큰 이벤트는 이제 없잖아. 미국도 뭐 0. 빅스텝, 그죠?
그리고 이제 내년에 침체에 대한. 그래서 내년에 침체가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장도 우리 경기도 마찬가지로 그죠. 미국이 뭐 침체가 오면 우리도 뭐 안 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이 환율을 보면은 상당히 우리 그죠. 원달 환율이 지금 오늘도 4원 오전 내려갔는데요. 1323원이에요. 작년 12월 달에 모르겠습니다만은 12월 달에 1300원도 깨지 않을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걱정했던 게 미국하고 우리하고 금리 격차가 크게 벌어지니까 우리나라에서 외국인들이 자금이 빠져나가는 게 아니냐. 그런 이제, 그죠? 뭐, 보도들이 많이 나오면서. 근데 지금부터는 또 이제 뭐 내년에 미국 경기 침체인데 시장이 좋을 거냐. 이렇게 이제 비관적으로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물론 내년에 한번 고비는 올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오히려 내년에 한번 고비가 옴으로써 저는 오히려 더 기회가 크게 나오지 않을까. 이제 그 고비 속에서 우리가 셀트가 얼마만큼 버텨내느냐 이 부분인데 아무튼 내년에 셀트는, 그죠? 저는 내년에 어쨌든 사상 최고가를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예요. 거기다가 이제 그거를 제가 간단하게 여기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연말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강하게 드리려고 해요. 자, 그래서 오늘 어쨌든 요 수급만 좀 기억하시면 외국인들이 그래도 우리 시장에, 그러니까 우리가 8월, 9월, 10월만 하더라도 그죠? 미국의 금리 격차 때문에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 자금을 빠져나갈 것이다로 다들 말을 했었지만 지금 그죠? 나가나요? 그것도 원달 환율도 1,500을 넘을 것이다. 지금 1,323원까지. 그죠? 그래서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장에서 비관적으로 내년 경기 침체에 대한 이런 부분들로 또 금리, 고금리 속에서, 그죠? 이런 부분들로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서 물론 금리가 점진적으로 좀 금리도 올리기를 하겠지만은 미국이 이제 정점 멈춘 시점에서, 그죠? 그렇게 본다면 우리나라 금리도 4%를 넘어가지 않지 않을까. 그죠? 제가 과거에 이제 그런 강의를 했던 게 있었대요. 저도 우리 VIP가 이제 연락이 와서, 금리가 5% 넘어가면 주식을 접어야 된다. 그죠? 근데 우리 금리는 5% 넘어갈 일은 없으니까. 그죠? 기준금리가.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왜, 셀트가 내년에는 좋을 수밖에 없느냐. 그거를 이제 간단히 설명을 해요. 요 부분을 가지고 한번 과거에 비추를 하면서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그리고 이제 헬스케어가 이제 FM 가이드에서 나왔던, 그죠? 내년에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은 당연히 좀 차지해 두고. 자, 헬스케어가 이제 어쨌든, 내년에 예상 매출이 2조 4,500억이에요. 그죠? 그럼 이제 2조 원 시대를. 그러니까 그동안에 1조 때 올해 어쨌든 이제 1조 원 정도 후반, 그러니까 2조 안 되게 예상을 했으니까, 전망을 했으니까. 그죠? 그럼 내년에 이제 급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2021년도에 8천억에서 1조 8천억에서 올해 1조 9천억이니까 올해는 그냥 기본이죠, 기본. 유지죠, 유지. 근데 내년은 어떻습니까? 내년은 1조 9천억, 1조 9,900억에서 2조 4,500억이니까 점프를 하죠. 이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따가 보겠지만, 다음에 또 찾아보겠지만은, 가장 큰 부분은 어쨌든, 제품들도 늘어나지만은, 시장 점유율도 올라가지만은, 직판 체제에 대한 그죠? 이익이 좀 크게 나올 수 있다는 거. 거기서 만약에 탄력받으면 더 나올 수도 있다. 이게 더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유럽이나 미국의 이제 이런 바이오 시밀러 정책에 본다면, 그죠? 그래서, 그러면 결국 뭡니까? 제가 이제 헬스케어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셀트는 이보다 훨씬 클 것이고, 그죠? 그러면 과거에도 셀트리온이, 이제 2015년도에 이제 처음으로, 그죠? 그때 저도, 한참 이제 화이자가 호스피라를 인수를 하면서 그 당시에 16조인지 17조 제가 정확하게 기억 못하겠습니다. 그 당시 그런 시점. 그러니까 그 이제 호스피라가 어떻게 보면 셀트리온의 모든 바이오 시밀러 신약 제품들을 판권을, 그죠? 남미 쪽하고 아무튼 유럽 일부 쪽가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거는 이제 누가 바이오 시밀러의 성장을 알고 호스피라가 인수해버린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이제 하면서 오히려 이제 이쪽에 일부 셀트의 허주마하고 트럭시마 같은 경우는 이제 오히려 반환을 해버렸고, 그래서 유일하게 이제 하나 가지고 있는 게 렘시마, 그죠? 렘시마도 유럽에서도 지금 이제, 유럽에서도 렘시마가 지금 계속적으로,
헬스케어의 직판이, 그죠? 오히려 36%고, 얘들 판매하는 거는, 화이자 판매하는 거 지금 뭐 17%가 그렇잖아. 계속 줄고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 그때 이제 한번, 그러니까, 그때는 처음으로 이제 바이오 시밀러를 만들어서 수익이 들어왔던, 매출이 발생한, 실제로 매출이 발생한 거죠. 그 이전에는 이제 뭡니까? 판권에 대한, 그죠? 판권 계약에 대한 매출로 들어왔던 건데.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한번 점프를 했고요. 두 번째 크게 점프했던, 또 사상체육관을 했던 시점이 2017년도였잖아. 그죠? 2017년도. 그 2017년도에는 뭡니까? 이제 그동안에 돈을 그렇게 바이오 시밀러가 많이 못 벌 걸로 생각했지만, 그때 뭡니까? 셀트 입장에서는 영업이익 자체가 5천억이 넘어버렸으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또 주가가 한번 점프를 했고, 뭐 최근 들어서도 마찬가지로, 그죠? 마찬가지로, 결국은 뭐냐 하면, 실적과 연관이 되는데, 실적이 쉬었다가 쉬었다가 점프하는 이제 그 한때는 항상 또 이슈가 있었죠. 2017년도에는 이제 닥에서 코스피로 왔으니까. 근데 저는 이제 내년을 그렇게 생각할 분은 뭐냐면, 물론 우리가 합병이 올해는 물 건너갔으니까, 이제 내년에 이제 어쨌든 뭐 합병에 대한 이슈가 이제 불거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죠? 또 내년이 되면은 셀트가 어쨌든 또 사상 최대의 실적을 내는데 크게 내는 거잖아요. 올해는 사상 최대의 실적을 내도 작년보다 차이가 크지 않잖아. 그죠? 그쵸? 근데 내년에는 작년보다는, 올해보다는 엄청나게 매출이, 이익이 크게 증가한다는 뜻이죠. 이제 이 부분에서 하나 이슈가 들어있는 게 어쨌든 합병이니까. 그죠? 요즘 이제 보면은 시장에서도 분할하면은 주가가 타격을 받지만 합병 부분에서는, 그죠? 오히려 주가, 요번에 최근에 뭐 멜츠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래서 이걸 오늘 제가 보다 보니까 이게 나와서 이제 이런 설명 한번 드리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헬스케어가 2조 4천억이면 셀트는 여기서 한 2, 3천억 많다고 보면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이게 그 부분에서 이제 가장 이유가 어쨌든 내년에 미국도 미국이지만은 이제 유럽에서 레미시마스 C 부분, 또 유프라이마 부분, 그죠? 이런 쪽이 저는 더 또 확대될 걸로 보여지고, 뭐 또 내년에 이제 미국도 유플라이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실은 이제 허가가 나와야 되는데, 이거를 그 상호 대체제, 그죠? 이거로 인해서 지금 트라이를 하고 있다고 하잖아. 그죠? 근데 지금 뭐 미국 의회에서 이제 여기 뒤에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하반기부터 유럽 직판 쪽이 이제 수익 구조를, 매출을 만들려고 있다는 뜻이고, 그 내년에 이제 미국의 신제품 다 이것도 직판이니까. 근데 이게 우리가 직판에 이제 내년에 뭐 성공할지 안 할지, 거기에 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뭐 그죠? 이 바이오 또 이 업체라는 게, 그죠? 리베이트도 있고 뭐 쉽지 않잖아, 사실은. 그죠? 근데 셀트는 이제 어쨌든 유럽에서 성공을 한다는 것은 결국 미국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바이오 시밀러 레미시마가 성공을 해서 결국 미국도 성공하잖아요. 그죠? 그럼 유럽에서 직판체제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미국도 성공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거기에서 미국에서의 또 뭐예요? 바이오 이쪽에 그 셀트리온 그 USA, 물론 이제 헬스케어한테 이제 직판을 위해서 매각을 했지만, 거기도 저번에 진단 키트한 이런 그죠 부분에서도, 그래서 저는 충분히 강할 수 있다 보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아무튼 뭐 휴미라 부분, 또 아바스틴도 이제 뭐 어쨌든 미국도 허가 다 났으니까 이제, 그죠? 이 부분이 신제품과 직판을 통해서 매출을 크게, 그죠? 그렇게 본다면은 기존에 있는 수익성 부분에서도, 그러니까 수익성, 그만큼 직판을 한다는 거는 이제 마진을 많이 세이브 한다는 것이니까, 그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 요 부분을 제가 뭐 너무 길게 하는 것보다 앞서 요렇다 하는 거,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기존에보다 한 20, 30% 정도 이제, 그러니까 20, 30%의 마진을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는 이제 헬스케어와 셀트가 이제 세이브하면 어쨌든 영업이익 부분이든 매출 부분이든 늘어나는 것이니까.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요 부분을 한번 보이면, 자, 오늘 요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죠? 이거는 상당히 셀트한테는 사실 엄청난 호재예요. 그죠? 유럽뿐만, 그러니까 유럽은 이제 이거를, 지난 올 9월인가, 통과시켰죠. 그죠? 자, 미국 의회에서 그것도 공화당,
민주당도 아니고 바이오시밀러 처방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장벽을 낮춘다. 이 장벽을 낮춘다는 게 뭐냐면 상호 대체 가능할 수 있게끔 요건을 완화하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미국에서는 뭐 4개 정도 제품만 허용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확대하면 앞으로 셀트리온 뿐만 아니라 다른, 그러니까 이건 이제 바이오시밀러를 만드는 회사만 효과가 있는 거지, 장벽이 낮춰진다? 바이오시밀러의 장벽이 상당히 높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그러니까 1세대 바이오시밀러와 2세대 바이오시밀러는 다르잖아. 2세대 바이오시밀러는 항체 바이오시밀러예요. 항체 의약품의 바이오시밀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또 항체를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이 없으면, 쉽게 말하면 삼성이 왜, 그죠? 바이오시밀러를 개발을 못 하겠어요. 왜 바이오제니 합니까? 그죠? 항체 만드는 기술이 없어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셀트는 항체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척척척 잘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부분, 그러니까 장벽을 낮춘다. 그러니까 바이오시밀러를 만드는 회사한테는 이제 상당히 비용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적게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대체 그 임상을 안 해도 되는 거니까. 그죠? 그 허가받는 부분에서에 있어서 그만큼 비용이라든지 임상 비용도 마찬가지로 이제 셀트도 그런 부분에서는 이거를 지금 보니까 그 미국의 그죠 공화당 상원의원이 이 법안 자체를 발의를 했대요. 보통 이제 바이오 이쪽 의약품 바이오 이쪽은 뭐 민주당이잖아요, 그죠? 근데 공화당에서 이런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뭐 공화당에서 하는데 민주당이 이런 쪽에서 브레이크를 걸 리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미국 시장이 앞으로 매출이라든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어쨌든 미국이 거의 5, 60%가 미국 시장에서 소비가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근데 유럽은 이제 저번에 9월 달에, 그죠? 그러니까 지난 9월 허가받은 유럽 EMA는 모든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상호 대체 처방을 허용을 했어요. 이 부분 자체는 이제 미국도 따라가는 게 아닌가. 그죠? 그렇게 되면 셀트의 이제 바이오시밀러, 물론 다른 쪽도 그렇겠지만 활기를 띨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 부분 오늘 2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내년의 실적과 더불어서 뭐 합병이라는 이슈로, 그죠? 주가가 한 단계 점프가 될 것이고, 또 지금까지 계속 셀트가 지금 뭐 계속 만들어 놓은 게 뭔가, 결국은 시장 점유율 높이기 위해서고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뭐 임상 실패한 것도 없고. 여러분 이 말씀 제가 한번 드려볼게요. 트룩시마라는 게 셀트의 그죠? 바이오시밀러가 사실 트룩시마를 지금 개발한 회사들은 한 4개, 5개, 4개밖에 안 되죠. 그죠? 그것도 이제 완벽하게 한 회사는 셀트밖에 없어요. 미국과 유럽에서. 그죠? 유럽의 산도스는 미국에서는 철수했잖아요. 그리고 또 미국의 지금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FA 부분은 없잖아요. 그만큼 셀트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주가가 왜 못 가? 때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그 때를 위해서 소쩍새는 계속 울고 있잖아요. 10년을 지금. 저는 이제 10년 그러니까 10년, 그러니까 주가의 이제 흐름은 저는 10년을 보는 게,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셀트를 2024년까지만 보자. 제가 우리 VIP한테 그런 말씀 드려요. 여러분, 2024년까지만, 앞으로 2년 남았습니다. 그동안 6년, 7년, 8년 고생했습니다. 앞으로 2년 못 참습니까? 근데 그 마지막 2년의 대중들은 다 떠나요,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이 모르는 대중들은. 왜?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30만원 갖다가 또 13만원 갖다가 또 40만원 갖다가 또 15만원 갖다가, 응? 그 지금 아마도 그런 생각을 다 하고 있을 거야. 본전 가면 팔아야지. 본전 가면 다 파는 거예요. 근데 죄송하지만 본전 가서 파는 게 그 밑에서 다 팔아요. 그래서 내년에 제가 수급적인 부분 그런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한 번 말씀드리지만요, 이걸 뭐 위에서, 이 19만원에 팔아서 17만원에 사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 수급을 빨리 보고 마칠게요. 시간이 또 많이 지났네. 자, 오늘도 보시면 거의 뭐 외국계, 그죠? 오늘 거래가 오늘 아까 말한 17만 주잖아, 그죠? 3,700주 매도예요.
근데 기관들 중에서 매도가 나온 12,000주인데 연기금 거의 뭐 전체 시장에서 매도가 간망이고 사모펀드 애들 요거는 이제 오늘 막판에 오후장 가서 삼성증권 창고 이놈들이 그러니까 셀트는 딱 정해져 있어 그죠? 누르는 창고 또 사는 창고 최근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규로 근데 우리가 10월 달까지 이런 그 논문 있죠 여기죠 뭐 HSBC라든지 또 기타 이제 우리 국내의 액티브 펀드 쪽은 사놓고 지금 물량이 안 나오잖아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자전 부분에서 특히 최근에 그 할당을 좀 하는 게 차명 성격의 KB가 좀 많이 움직여요. KB가 그죠? 오늘도 KB가 좀 이따가 보면 움직였죠.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으로 보험 투신 그죠? 나쁘지 않은 수급이에요. 오늘 프로그램에 연동된 금융투자가 조금 매도가 나와서 오늘 주가가 좀 더 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거기에 이제 국민이라든지 올라가는 걸 막았던 애들이 KB니까 그죠? 어제는 또 그렇게 안 했잖아요. 그죠? 자, 삼성전자는 시장 전체적인 모습 나쁘지 않다는 걸 보려고 보여주는 거였고 자, 지금 오늘 보세요. 삼성이 17,000도 이게 이제 오후에 나와서 누른 거예요. 오후에. KB 15,000주죠. 아침부터 눌렀죠. 그죠? 이베스터. 어제는 이베스터 하나가 샀었죠. 그런 수준이야. 그리고 JP 조금 더 올라가게 눌렀고, 단점은 없잖아. 그죠? 그래서 수급적으로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요거 보세요. 자, 어제도 공매도가 752주였습니다. 자, 오늘은 거래가 17만 주예요. 752주도 공매도 금지되기 이전 금지를 제외하고 나면 가장 적은 공매도 수량이었고요. 오늘은 어쨌든 셀트가 하한가 내방 이후에는 어쨌든 가장 적은 수량 거래예요. 자, 뭐가 걱정입니까, 여러분들? 앞에 제가 쭉 말씀드렸죠. 내년에 셀트 실적 뭐 정권사에서 막 나오잖아. 그죠? 그래봐 올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시겠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힘내시고요. 화이팅 하십시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했어야 되는데 우리 셀트 리치님 이 어려운 장에도 그죠? 또 이렇게 강의 후원금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김순건님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좋은 날 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월요일날 일요일날 한 번 더 앞에 말씀드려야지. 앞에만 듣고 또 안 듣는 분들이 계시가지고 아시겠죠? 자, 주말 잘 보내시고 월드컵 편안하게 보내십시오. 아시겠죠? 자, 저는 일요일날 저기 이쪽 수급으로 그죠? 그렇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이팅 하십시오.